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인터넷을 활용한,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내에서 협동학습을 하기 위한 어떤 교사의 역할과 그 역할에 따른 수업 내용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그 교육계에서 굉장히 트렌디한,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키워드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강의인 것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얼마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인터넷을 활용한 협동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은 좀 전달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활용해서 어떤 학습을 구성하려고 하는 선생님 여러분들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교수를 짜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몇 가지를 좀 큰 카테고리를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 보면,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그 이외의 강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가이드라인을 6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수업을 짜기 전에 수업 목표와 진행 안내 및 준비 사항이 무엇인지를 좀 계획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목표에는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는지, 그리고 수업 방법과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온라인 강의 내에서의 규칙, 강의 내에서의 질서를 꼭 제시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마저도 이러한 규칙이나 질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과 규칙과 질서를 제시한 상태에서 온라인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아마 그 온라인 교육의 어떤 성공도, 그리고 활성도에 얼마나 큰 차이를 미치는 것인지 아마 나중에 아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단계인 수업 목표와 진행 안내를 할 때 꼭 학생들에게 이 수업에 대한 질서, 규칙을 꼭 제시해 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질서와 규칙에 대한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초등학교 교실 현장에서 이렇게 협동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분위기만 구성이 된다면 인터넷을 활용한 이런 온라인 강의도 매우 효과적으로 아이들과 교육적 어떤 의미,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습을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거나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거나 아이들에게 어떤 책임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반 친구들이 30명이라면 월화수목금을 고려해서 5개의 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6명씩 5팀이 구성이 되면 그 팀을 공지를 해주고, 그 팀의 이름을 월요일 팀, 화요일 팀, 수요일 팀, 목요일 팀, 금요일 팀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월화수목 금요일 팀 5개의 팀이 나뉘어져 있으면 그 친구들에게 과제를 할당하는데, 그 과제를 미션처럼 할당하는 거예요. 각 요일 팀은 그 요일에 맞춰서 무조건 팀원 내에서 2명 이상이 댓글을 하나 이상 꼭 달아야 된다. 혹은 그 팀원, 그 요일에 맞는 그 팀에서 팀원 중에 2명 이상이 게시글 2개를 꼭 달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과제에 대한 미션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제에 대한 미션을 주실 때 하나 더 고려하면 좋을 점이, 아이들 노는 걸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제일 재미있어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서로 톡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협동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같은 공간에 모여서 내가 이 얘기하니까 너가 저 얘기해봐, 이러한 상황이
안 되잖아요. 온라인 강의에서는. 될 수는 있겠지만 통제가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게시글 하나에 댓글을 달아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댓글에 답글을 달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 카페 활동처럼 혹은 어떤 게시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처럼 댓글과 답글을 이용을 해서 팀별로 그 요일에 맞추어서 그 댓글과 답글을 달 수 있는 권한, 결정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온라인 교육에서 그 친구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일은 좀 소홀히 할지 몰라도 이 요일만큼은 굉장히 최선을 다하게 되고 또 자기가 댓글을 달아보고 답글을 달아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일의 게시물들도 궁금할 것이며 그 게시물에 달린 댓글과 답글도 중요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는 것처럼 온라인 강의의 학습 과정을 놓지 않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 책임, 질서, 규칙을 제시하는 거야말로 수업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내용이 다 되고 나면 수업에 대한 목표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역할과 제시를 주시고 나서 어떤 내용을 장하게 늘어놓는 것보다는 저는 두 번째로는 영상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그날의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재미있는 영상을 두 번째 차례에 넣어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개학을 하게 되면 서로 얼굴을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옷 같은 거나 화장을 간단히 하시고 학교에 가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그 학교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얼굴이나 이런 어떤 몸가짐 어느 정도까지는 나오시게 하시고 나서 진짜 앞에 친구들이 있다 생각하고 수업을 전개하시는데 그 전개하실 때에는 좀 재미있고 좀 평상시보다는 좀 활기차게 수업을 전개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 내용이 전달이 되었으면 이때 이 내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수업의 필요성, 이 수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나서 그렇더라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아이들이 인터넷상에서 그 내용을 찾아서 월요일 팀이면 오늘 월요일이다. 그러면 그 월요일 팀이 게시물을 올릴 수 있게 화요일이다. 그럼 화요일 팀이 게시물을 올릴 수 있게. 하지만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해당하는 요일의 팀은 무조건 그 해당 요일에 게시물을 올려야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팀 친구들 중에서 그 게시물을 올리고 싶은 친구들은 그 친구들도 게시물을 마음껏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탐색하는 어떤 그런 과제들을 중간중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보를 탐색하고 과제를 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올리는 그런 게시물에 대한 피드백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선생님이 그 피드백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들이 댓글이나 답글로 그 게시물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요일 팀별 간에 어떤 이런 과제물을 부여할 때 선생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명 정도의 대표가 있다면 보다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촉진을 하면서 모델이기도 하고 모니터를 할 수 있게도 도와주며 안내자이면서 관리자 혹은 코치, 협력자, 탐구자 이러한 역할들을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야 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밖에서보다 그러니까 교실 현장에서보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상에서 오히려 이렇게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로서의 선생님, 러닝 퍼실리테이터 역할로서의 선생님 역할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은 매 온라인 강의를 하실 때마다 느낄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다섯 번째의 과정으로는 이런 정보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 내용을 선생님께서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사각형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서 아이들한테 사각형의 정의에 대해서 찾아서 게시물로 올려주세요. 해서 사각형에 대한 정의의 내용을 게시물로 올려서 그거에 대한 댓글과 답글로 사각형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 나눴다면 과제로 그렇더라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각형을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찍어서 게시물로 올려주세요. 라고 과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내면 그 아래에 친구들이 자기가 만약에 댓글을 달고 싶다면 정말 감정적인 댓글도 괜찮아요. 너 이런 거 찾았어? 나도 이거 비슷한 거 찾았는데. 하지만 나도 올려볼게. 대신에 비방적인 댓글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온라인 강의에서 또 중요한 게 아까 질서나 안내를 처음에 제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규칙 또한 제시해야 된다는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과제를 내주는 거죠. 교사가 과제를 내주세요. 그래서 사각형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찍어서 혹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게시물로 올려주세요. 동영상은 40초까지만 가능합니다. 뭐 50초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한 사항을 잘 전달을 해놓고 아이들이 그 정보의 내용을 게시물로 올리면 선생님은 그 게시물 줄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그 친구가 발표하는 것처럼 결과를 발표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거 한번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꼭 보세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그 동영상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더 곁들여서 결과를 발표하는 형태의 발표 형태의 게시물을 하나 대표적인 걸 만들어서 이 대표적인 결과물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카테고리에 그것을 차곡차곡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평가 부분이 있잖아요. 이 평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업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상에서의 평가는 더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게시물을 올리고 아이들이 댓글을 달고 답글을 단 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기록을 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스스로의 수업에 대한 성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수업,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생님의 역량과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 내용의 질이 보다 굉장히 향상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협동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업 내용 그리고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